과학 수사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울 서부경찰서의 의뢰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장 감식팀원이 함께 출동했다. 범인을 검거할 결정적 단서를 찾는 것이 이들의 몫인 만큼 각종 장비는 이들의 수족과 같다. 이곳에선 어떤 범죄가 생긴 것일까? 차량 처리 때문에 왔어요. 차량 내부에 지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신고를 받고 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착한 곳은 노상주차장.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지난 밤새 차량 내부가 털렸다. 지난번에 내가 물건을 끄대면서 그 차문을 안 잠그고 들어갔어 내가.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뒷문이 그냥 열려요. 물건을 실으려고 그러니까. 어디죠? 여기. 손은 대지 말고 요 손자국 있죠 이거. 요거. 그래서 내가 차 대차를 안 했어요. 지문과 혈흔, 족적 등의 미세 증거를 수집해 범인의 단서를 찾는 것이 바로 현장 감식. 모두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과학수사 요원들의 가방은 휴대용 실험실을 방불케 한다. 각종 화학약품과 지문 채취용 도구, 그리고 작은 소품들까지 다양하다. 변사가 지문 채취하는 지문 잉크인데 사후 얼마 되지 않은 변사체의 사용이 가능하다. 신문 수집하는 가위, 핀셋, 족적 채취할 때, 족적이나 유전자 같은 거 확인할 때 블루라이트, 화이트라이트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다기능 증거물 검색기입니다. 이거. 빛을 투사해 증거물을 잘 보이게 해주는 블루라이트는 면적이 넓은 곳에 사용한다.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는 현장을 둘러보는 게 순서다.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지문은 뭉개졌어. 용선은 없어. CG하고 소지 약간. 개인마다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문은 과학수사 기법 중 가장 널리 쓰인다. 그중 고체 분말법은 땀 성분 같은 단백질과 반응하는데 이 분말을 사용하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지문이 마술처럼 순식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잠깐만. 모든 현장의 기록을 샅샅이 남기는 것도 과학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차량 곳곳에서 발견된 지문에는 일일이 번호를 붙인다.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작은 지문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이번에는 형광분말을 이용해 차량 내부도 꼼꼼하게 살핀다. 범인의 흔적이 어디에 어떻게 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장갑을 끼었든 맨손으로 했든 지문이 남아 있으면은 지문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장갑 같은 걸 끼웠다면 장갑으로 스친 자국이 있고, 그런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지문 채취를 한다고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문의 형태가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요즘은 범죄 드라마 탓에 지문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단은 지문 몇 점이 확인이 되니까요. 일단 이제 우리 이제 APC에다가 걸어봐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시간이 좀 지연이 됐고 이제 일부 청소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식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 지문은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결과는 이제 차후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걸로 현장 감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사무실에서 계속된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김희숙 반장은 30년 경력의 지문 감정 전문가다. 지문을 보고 특징이 있는지, 지문에 대한 특징이 있는지, 또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많지 않으면 감정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끊어진 거 있죠. 네. 올라가다 끊어졌죠. 여기도 올라가다 끊어졌죠. 예.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곡선 중 끝점과 시작점 같은 융선의 특징이 비슷해야 동일인이 된다. 이런 세밀한 부분은 눈으로 하나하나 다 식별해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징이 12개 이상 일치될 경우에만 동일 지문 감정을 감정서가 나갑니다. 초반에는 지문 자동 식별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만 기계는 유사한 지문을 뽑아줄 뿐 나머지는 수작업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이 의료 지문 특징과 우리 DB에 보관되어 있는 이 지문 특징과 일치합니다. 용의자로 또 이 사람은 이제 수사를 해보는 거죠. 수사에서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지문은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네,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신원 나왔으니까 입선서에 일단 통보해주고요. 결제 준비하고요. 다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난 게 아닙니다. 범인과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지문과 혈흔, 땀 한 방울로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 과학수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는 총 48명의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다.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화재 감식팀과 억울한 죽음은 없는지 사체의 사인을 살피는 검시팀, 행동과학팀과 현장 감식팀으로 구성돼 있다. 48명 중 가장 많은 16명이 현장 감식 소속이다. 최근 과학수사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의 시작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 강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1964년 전국지방경찰청의 감식반이 처음 설치됐고 1996년 마카파 사건을 거치면서 유영철, 정남규 등 시대의 강력범죄 해결의 과학수사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범죄가 진흥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전 10시 반, 화재 감식반이 나설 채비를 한다. 도착한 곳은 서울 장지동. 지난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큰 불이 났던 침대 공장 화재 현장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매트리스 1,500만 원어치가 불에 탔고 모두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원인은 잿더미로 변한 상황. 화재하면 보통 소방서를 떠올리지만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화재 감식팀이 출동한다. 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밝혀내는 게 바로 이들의 목.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 현장에서 보낸다. 잿더미와 부서진 물건들 속에서 화재의 증거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밝힌다. 하루의 절반을 화재 현장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방진복과 마스크는 최소한의 보호장비. 작업 도구는 첨단 장비와는 거리가 먼 각종 연장들로 가득하다.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현장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수동 장비로. 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과학수사 요원뿐이다. 현장 그대로가 보존돼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상황. 화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가리는 것이 지금부터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다. 차곡차곡 해야 돼. 철골부터 드러내야 하는 상황. 갈 길이 멀다. 난감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이 철골이라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벌써 땀이 비오듯 한다. 조금 더 해봐.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재 감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불이 최초에 어디서 시작했는가다. 가장자리 탄 재를 다 긁어내봐봐. 거기서 패턴 나올 거야. 목격자의 말에 따라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았다는 지점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방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나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과학 수사하면 언뜻 떠올리는 환상과 달리 이들의 작업은 길고 고단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육체적인 노동도 상당하지만 좀처럼 단서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오니까 좀 찝찝해요. 하나, 둘, 하나, 요즘 검식이 줘봐. 유중 검지기는 석유 화학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기구다. 불이 난 게 전기의 원인인지 방화인지 절대 속다는 금물, 모든 가능성은 열어둔다. 근데 끝부분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색깔이 변해요. 2시간 동안의 발굴 작업. 열악한 환경의 속도는 더디고 시간은 계속 미궁으로 빠져가는데 이때 뭔가를 가운데 두고 화재 감식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렇네? 정체는 바로 금속 전선. 이 작은 전선 파편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일까? 지금 이게 부른 거잖아요. 응? 그 천장에서 떨어져서 이건 다 녹은 거고. 전기선이 이극이 닿으면서 그 폭발하는 현상인데 폭발하면서 거기서 생긴 그 전선의 파티클이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거 전선이 탈 때까지는 전기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초기라고 봐야 되죠. 초기라 그러면은 발화부하고 상당히 건접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죠.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전선이 만나면 합선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수천 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 이때 전선이 녹으면서 파티클이 생기는데, 즉 파티클은 전기가 합선됐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외열에 의해서 녹아 떨어지게 되면 얘는 나름의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선의 위치가 생성된 곳이 뭐 가라 부위와 가까운 곳이니까 일단 이거를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라부를 측정하는 데 어떤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정확한 사인은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나고 면밀히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내릴 수 있다. 장시간 발굴을 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사는 대원들이 많다. 지금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디디고 다니다가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까지고 찢어지는 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뭐 예전에 한번 눈을 크게 한번 찔려가지고 엄청 서러웠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막 이렇게까지 내 업무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접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나름 이렇게 또 현장이 저한테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과학 수사의 이면에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 이거 떨어지네, 이거. 발굴 작업은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된다. 화재 현장에서 막 돌아온 이승훈 대원이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았다. 손에는 현장에서 수거해온 증거물이 들려있다. 쓰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100배까지 확대해주는 실체 현미경을 통해 녹아내린 전선의 모양을 확인한다. 지금 녹아가지고 이렇게 망울이 져 있지만 기타 배선 부위는 지금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적인 용융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원인 자체가 외부 화염에 의해서 녹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녹은 데와 녹지 않은 부분에 경계가 없이 완만하게 녹아버려요. 근데 이 전기에 의해서 녹는 거는 그 전기적인 열이 발생한 지점, 딱 그 포인트에서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은 부위와 녹지 않은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전선이 전체적으로 녹았다면 외부의 열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급격한 발열이 발생되면 전선이 순간적으로 녹으면서 끊김이 보다 확실해진다. 이 같은 복잡한 원인을 분석하려면 전기와 가스 등의 방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에겐 증거를 보고 또 보는 것만한 수사도 없다. 자정을 앞둔 시각. 좀 조용한 것을 제외하곤 사무실은 낮이나 밤이나 별다를 게 없다. 강남경찰서에서 지문 감식 의뢰물이 들어왔다. 압수물이요? 예. 혹시 작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거하고 양이 한 몇만 장 돼가지고요. 예. 최근 강남 일대에는 오피스텔을 가정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대포폰을 사용할 뿐더러 오피스텔을 가정집처럼 꾸몄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지문 감식을 통해 유통 구조를 밝히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지문 채취를 해본다. 사과 박스에 현금 같은 게 의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000원권 지폐를 밤새 지문 감식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과학수사 요원에겐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 남다른 인내심이 두루 필요하다. 잠시 허리를 펴보는 대원들. 체력적 부담도 있지만 이들이 접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하다. 이 마스크를 안 끼면 이게 코 속으로 다 들어가요. 마스크 껴도 막 들어가거든요. 감식에 쓰이는 약품은 줄잡아도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른다. 또한 한 개의 시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화학 제품만 해도 6, 7가지가 된다. 모두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약품들인데 저런 약품들은 이제 우리 몸에 노출이 되면 우리한테 유해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죠. 즉 발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건강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람 건강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문이 더 잘 나올 수 있을지 지문 잘 나온 약품들을 더 선호해서 직원들이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그런 나쁜 우리 몸에 나쁜 그런 화학약품들로 지문을 검출을 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일하는 뭐 열정이라든가 또는 일하는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는요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과학수사 요원들이 많습니다. 전단지는 물론 겉포장지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포장지에 무언가를 뿌리는데 닌히드린이란 용액이다. 이 용액을 뿌린 뒤 건조 과정을 거치면 지문이 뚜렷해진다. 닌히드린은 시하고 반응해가지고 자색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지문이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감정하는 것은 또 이들의 몫이다. 지문이 나도 보이는데 속 좋지가 않게 나는 원래 있거든. 결이. 지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특징이 몇 개 안 돼가지고 이걸로 자체로만 실험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용의자가 있으면 개조는 가능한 지문입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물은 모두 개별 포장을 한다. 바로 끝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지문이 없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가만두면 더 좋은 지문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항상 저희는 기다리는 거, 끈질기게, 예,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끈질기게 수사하는 거. 예. 김희숙 반장에겐 증거물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과 같다. 신기한 것은 증거물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동일한 인물에서 나온 3개의 지문을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팀별로 출동이 이루어진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시내 그 다핵 절도 현장이 있어서요. 그 현장 출동하는 중입니다. 절도 현장은 범인의 흔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과학 수사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순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다. 그들에 의한 초동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사건 유형에 따라 과학수사 요원들이 출동하는 것이다. 집안은 예상했던 것처럼 아수라장이다.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으로. 만약 그 시각 피해자가 집안에 있었다면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뒤 차분하게 범행 현장부터 살펴보는 현장 감식 요원들. 이리로 넘어온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방범창이 없어서 바로 복도니까 이쪽으로 해서 넘어와서 여기 변기 뚜껑을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운동화 자국이 여기 지금 있거든요. 예리한 눈으로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심규산 팀장. 앞쪽으로 이렇게 찍혀있죠. 저 위쪽으로. 장판에도 범인의 족적이 남아있다. 팀원 각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증거를 찾아 나서고 범인의 뒤를 쫓는 과학 수사가 시작된다. 이거죠? 네, 그렇대요. 이제 잘 나왔죠.